네, 안녕하세요. 꼬마빌딩 전문 세무사 최지혁입니다. 오늘은 실제 신사동 꼬마빌딩 사례를 통해서 용도 변경 하나로 13억 원 세금 절세한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그냥 팔았으면 세금 25억 나왔고요. 이 전략 하나만 바꿔서 12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5분 투자하시면 여러분도 이 절세 전략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의뢰인 상황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위치는 신사동이었고요. 매수 금액은 10억 원, 매도 예정 금액은 150억 원이었습니다. 보유 기간은 10년 이상 보유하셨고요. 건물 구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음식점, 그러니까 상가고요. 2층은 전월세 임대주택이고 3층은 본인이 실거주하시는 주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이미 갖춘 상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주택과 상가가 혼합 건물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그냥 매도를 할 경우에는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 그냥 과세 대상이고요. 세무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예상 세금 2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이라서 안심하셨겠지만, 근데 이 혼합 건물은 좀 이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전략은 이겁니다. 1층의 상가를 혹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시다면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전체 건물이 주택으로 간주가 되면서 이 비과세 적용 범위가 전체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이 총 25억 원에서 11억 9천만 원으로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려 약 13억 원의 절세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 건물이나 이 전략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사님과 용도 변경 가능성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 모두 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한 구조인지를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둘째는 이 용도 변경에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랑 절세 효과를 비교해서 건축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절세 금액이 더 크다면 실행 가치가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이게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상가분이 명도가 가능한지입니다. 만약에 상가분의 권리금이나 임차인의 계약상의 지위가 좀 남아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슈가 권리금이나 임차인의 계약상의 지위나 현실적인 이슈가 없는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 사례에서는 다행히 1층에 임차인이 10년 이상 영업을 하셨고요. 이 갱신 요구권도 만료된 상태라서 곧 퇴거하실 예정이셨습니다. 비과세 요건도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사동이고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2년 이상 보유도 하셔야 되고 2년 이상 직접 거주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다행히 의뢰인은 3층에서 실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1층만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2년 추가 보유하시고 팔았을 때 전체가 비과세 적용이 가능했던 거죠. 주의사항으로는 용도 변경 직후의 매도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주택 상태로 2년 이상 추가 보유를 하셔야지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건축물 대장이랑 등기부 등본 모두 주택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제 거주 여부랑은 별개로 서류상 주택이어야 가능한 거죠. 건축사님과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조 변경이나 지역의 규제 등의 변수가 좀 있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전문가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건물 매도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인 절세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니까요. 만약에 이 건물주분이 그냥 팔았으면 세금 25억 나왔겠죠. 근데 이 용도 변경 전략 하나로 13억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비슷한 구조의 꼬마빌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매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세금 시뮬레이션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이 꼬마빌딩 관련해서 세금 절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